연이은 한파에 밖에 나오기 무서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온도가 크게 떨어질 때는 건강 상태 적신호가 오기 마련입니다. 돌아오는 설에 한파가 다시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무작정 추위를 피할 것이 아니라 건강관리에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겨울철마다 발생하는 이 질병들의 대처법 과연 무엇인지 또 적절한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유현숙 한의학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의학 박사신데 건강관리는 으뜸이시겠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건강관리라는 것이 그 생각만큼 잘 안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예. 생각은 충분히 갖고 있어도 그게 또 이 현실에 맞게끔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노년층들에게는 건강관리가 참 중요한데 더군다나 이 겨울철 참 힘들어하시잖아요. 네. 또 특별하게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이제 말 그대로 겨울철에는 한파라든지 그런 외부 온도하고 내부 온도가 너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사실 노인분들한테는 겨울철이 굉장히 이제 질병들이 많은 시기이거든요. 네. 그래서 혈압 상승이라든지 뭐 근육이라든지 근육 수축이라든지 이래서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뇌혈관계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갈 때라든지 이럴 때 보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그런 부분을 막아주면 예, 네. 건강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뭐 급사하는 경우에 뇌질환이 많은 거죠. 네.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온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혈액이 이제 이런 혈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축되고 근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완되니까 네. 그래서 혈압이 상승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혈관이 막히거나 이래 해서 이렇게 뇌경색이라든지 뭐 중풍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위험하고 또 만성 질환자들 뭐 당뇨라든지 고혈압 환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예방을 하려면 좀 어떻게? 일단은 가장 이제 겨울철에는 가장 건강의 적신호가 찬바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갈 때 그 옷을 두툼하게 입고 간다든지 또 실내에 있을 때 적절하게 운동이라든지 또 음식 균형 맞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적절하게 섭취해주면 네, 그게 가장 크게 왜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기에 건강 관리다 이러면 어렵게 생각해요. 네. 네. 근데 이제 가장 기본에 충실하면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물을 많이 섭취한다든지, 뭐 또 이제 환기를 많이 시킨다든지,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든지, 뭐 목욕을 따뜻한 물에 목욕을 자주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거에 충실한다면 네, 가장 그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름길인데. 가장 쉽고 돈도 들어가지 않는 부분인데 네. 사람들이 잘안 그런 부분을 되죠. 잘 안 해요. 잘 안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네. 사실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도 많이 해야 된다고 하고 사실 요즘 등산이 많이 네, 권해지고 있어요, 주변에서도. 네, 네. 근데 등산 가서 갑자기 이렇게 좀 네. 돌아가시는 경우 사고를 당하고. 요즘 이제 얼마 전에도 70대 노부부가 산행을 갔다 이제 그 돌아가신 경우 이렇게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체온증이라 그래서 체온이 37도 정상에서 3도씨 밑으로 내려가면 저체온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몸이 차지면서 예, 그런 저체온증이 와서 갑자기 이제 급사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거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산행을 갈 때 이제 노인분들은 겨울철에 산행을 가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아, 오히려 안 좋군요. 네, 피하셔야 왜냐하면 그 실내에서 평상시보다 움직이지 않고 운동도 안 하다가 네. 갑자기 어떤 그 스트레칭이나 이런 준비 없이 산에 이제 가면 갑자기 찬바람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체온이 네.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또 추운 날씨에 또 무리하게 하면 혈관 당연하죠. 쪽에도 문제가 예, 생기는 혈관이 경우가 많죠. 수축되고 예. 이래 하다 보면 갑자기 이제 뇌졸중이라든지 중풍 증상 이런 증상이 또 올 수도 있죠. 예. 네. 근데 사실 한의학 경우에는 이제 그 체질별로 좀 많이 건강 관리를 나누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많이 왜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체질에 네. 따라서 독이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이 체질별로 또 오는 건강 질환, 병들이 다른가요? 다르죠. 사람들이 그 뉴스에서 한 번씩 뭐 키위가 좋다더라. 네. 어떤 사람 키위를 먹고 뭐 어디가 좋아졌다더라 하면 그 다음날 바로 키위 사실 사러 가잖아요. 마트나 이런 데 동이 났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다 사는데 그 키위가 모든 사람한테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예.
또 어떤 때는 바나나를 먹고 다이어트를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진짜 바나나가 동이 나요. 예. 근데 그 바나나가 모든 사람들한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가 태어날 때 이미 자기 체질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 체질을 보통 기질이라든지 소질이라든지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체질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체질은 보통 그 사상 체질이라고 해서 네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네. 태양인,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 이렇게 예. 구분을 하는데 많은 한의학자들이 약간씩 예. 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씩 달라요. 체질을 구분하는 방법들이.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지금 21세기는 이 음식 문화라든지 서양 음식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발달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토부리 제철에 나는 음식들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음식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성형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얼굴이라든지 이런 데가 또 변해요. 네. 또 다이어트를 많이 하다 보면 몸의 형태가 변하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의 신체가 네. 아니라 많이 변하기 그렇죠. 때문에. 많이 변하기 때문에 형이상학적으로 얼굴 체형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당신은 무슨 체질이다 구분하기가 또 좀 애매모호하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죠. 요즘에 힘드시다는 요즘은 거죠. 그럼 이게 요즘에 시대가 어떻게 바뀌- 구별하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양에 가까운 뭐 음체질이다, 소음인이다, 아니면 뭐 음에 가까운 소양인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요, 네, 네. 저같이 생기신 분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성형 안 네, 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얼굴 형태로 보면 네. 얼굴 이제 체형은 지금 앉아 계셔서 잘 구분이 안 되지고요. 그러니까 이 얼굴 쪽으로 보시면 이마가 약간 짱구 이마시잖아요. 예. 이렇게. 예.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얼굴형으로 봤을 때는 피부 색깔도 약간 곱고, 그러면 소양인으로 이렇게 볼 수 소양인이요. 있거든요. 네. 그 약간 이제 그 짱구형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또 이제 음식이라든지 또 이제 서 있는 형태를 보고도 이렇게 많이 체질을 구분해요. 얼굴 하나로만 구분하기엔 좀 어렵고요. 그럼 가슴 위쪽이 발달된 사람들은 태양인이거나 소양인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슴 밑쪽으로 또 발달되신 분들은 소음인이나 태음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네. 그거는 체형이라든지 그러니까 얼굴 형태라든지 먹는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말투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체질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아, 말투로도 알 수 네, 있군요. 네, 말투로도 말이 좀 어눌하거나 예. 뭐 좀 행동이 느리거나 예. 뭐 코가 좀 크다든지 이런 경우는 태음인에 많이 속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사람들 중에 거의 40% 이상은 그 태음인이라고 봐요. 이제 그리고 이제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마가 약간 짱구이거나 네. 그리고 이제 얼굴이 좀 갸름하고 네. 좀 예,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제 소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소음인은 약간의 오밀조밀하게 이제 생기셨어요. 그리고 좀 약간 신경질적이고 눈매가 아래로 약간 또 처지기도 하고 그래서 신경도 예민하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태음인 같은 경우는 좀 아랫배라든지 힙이라든지 이런 데가 비대하고 네. 또 얼굴로 봤을 때는 땅구멍이 이렇게 넓어요. 모공이 이렇게 넓은 편이고 그래서 약간 좀 둔하죠. 예, 예.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어떤 체형일까 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예, 어떤 예. 체형인지 잘 구분이 안 되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관심을 가져요. 또 물어보고. 네. 근데 이제 가장 그 구분하기 쉬운 게 자기가 쓴 상태에서 가슴 우위가 발달했다. 네. 네, 그러면 태양인이거나 소양인이에요. 예. 네. 근데 가슴 밑쪽이 발달했다. 이러면 태음인이거나 소음인이에요. 그 정도는 자기들이 충분히 알 구분할 수 수가 있겠죠. 있거든요. 예. 그럼 태양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대부분 이 목덜미가 좀 두꺼워요. 아. 살집이 있고. 예. 예, 예. 그리고 하체가 부실해요. 약해요. 그래서 이제 다리, 무릎이라든지 이런 데가 안 좋은 분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태양인은 눈매가 좀 날카롭고 빛이 난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태양인이 한 2% 정도밖에 없대요. 그래서 네. 태양인이 굉장히 드문다고 하는데, 가장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그 박 대통령님 당선인요? 네, 당선인. 당선인을 예. 보면,
어떤 분들은 태양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분이 기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대통령이 나온다. 그런 예. 기질을 갖고 있으신 분이고요. 또 리더십이 있으시고 예. 또 국민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있으시고 영웅심이 있으시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태양인에 가깝습니다. 태양인이요? 예,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태양인이라고 또 하십니다. 네. 그런데 또 반대로 얼굴 형태라든지 예. 피부 색깔이라든지 이런 말씀하시는 거라든지 예. 이런 거를 보면 또 소음인에 가깝습니다. 체구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이제 저가 그가 한다 하면 태양에 가까운 소음인이시지 않을까? 아, 예, 예.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해 보기 위해서는 실제로 뭐 맥진이라든지 예. 또 맥도 짚어보고. 네. 또 그분이 앓고 있는 질병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우위 질환이 체질 자체가 우위가 약하기 때문에 그 우위 질환을 그러니까 소화불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소음인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잘 얹히고 예,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잘 얹히고 이렇게 변도 이렇게 묽은 변을 자주 볼 수 있고 예. 이런데 태양인은 이제 그 열이 많아요. 그래서 그 열이 우회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다리가 이렇게 힘이 없다고 네. 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이명박 대통령님은 어떤 체질일까 궁금하시죠? 그거는 저 짧게 좀 얘기 네,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약간 소양인에 가깝습니다. 아, 소양인. 네, 이마만 네. 딱 봐도 그분은 이제 소양인에 가깝. 피부 색깔이라든지 그리고 요 네. 화관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빨았죠. 그러면 이제 그런 네. 분들은 예. 소양인에 가깝다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체질별로 또 체질도 알아보시고 체질별로 건강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현숙 한의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